한 아파트 놀이터에 출입을 금지하는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아이들이 즐겨 탔을 흔들벤치가 넘어져 있습니다. 그제 오후 3시 반쯤 어린이 3명이 타고 있던 흔들벤치 기둥이 끊어지면서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바닥과 연결됐던 철제 기둥은 밑동을 드러냈습니다. 기둥이 뜯어지면서 앞으로 이제 넘어졌어요. 완전히 잘려나갔다고 보시면 되죠. 이 사고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12살 남자아이가 흔들벤치 아래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평온했던 휴일 오후 아파트 놀이터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저렇게 사고 났더라고. 수학한다고 못 죽겠네.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놀이터 설치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안전관리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회색 운동복 바지를 입은 남성이 주변을 살피더니 건널목을 건넙니다. 뒤이어 나타난 초등학생 4명이 동시에 도로를 건너 남성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힙니다. 초등학생 앞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고 달아난 일명 바바리맨이 추격에 나선 학생들의 신고로 덜미를 잡힌 겁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강한 친구들도 있으니까 더 저 범인이 저희가 따라오는 거 알고 피하면은 안 되니까 그냥 먼저 쫓아가서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달렸어요. 남성을 뒤쫓아가면서 도주 방향과 인상착의 등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침착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커질 것 같아서 빠르게 신고를 하셨는데 경찰분들이 순찰차 도시면서 빨리 오셔서 감사했고. 붙잡힌 20대 남성은 비슷한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공연음란 혐의로 남성을 입건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 고등학생이 SNS에 올라온 한 초등 여학생의 사진을 보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외모를 칭찬하며 친분을 쌓은 뒤 검은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을 자극해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전송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실제 만남까지 유도해 성범죄도 저질렀습니다. 해당 초등학생에게 이처럼 접근한 남성은 10대 학생부터 30대 직장인까지 25명이나 됩니다. 이들의 범행은 딸이 여러 남성들로부터 성착취 영상을 요구받고 있다는 부모의 신고로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이 이들 PC 등에서 발견한 해당 초등생의 성착취물은 1,793건입니다. 이뿐 아니라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아동과 청소년 45명에 대한 성착취물 4,352건도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온라인 성착취 범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아무 이유 없이 접근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이유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 것인데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녀의 휴대폰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소중한 자녀를 지키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적발한 25명 중 혐의가 무거운 6명을 구속하는 한편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40대 여성 A씨의 딸은 지난 2020년 11월 영재교육원 교육과정에서 B군과 같은 조에 편성됐습니다. B군이 프로젝트를 하다가 A씨의 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자 A씨는 B군을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합니다. B군 어머니도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학폭위에 신고하며 맞대응했습니다. 갈등이 커지던 중 B군 어머니가 도서관에서 마주친 A씨 딸에게 막말을 했고 A씨 역시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러자 약 2시간 넘게 A씨는 B군 어머니를 비난하는 문자를 13차례에 걸쳐 B군에게 보냈습니다. 특히 B군 어머니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그런 어머니를 둔 죄가 있다는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A씨는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전해졌는데 법원은 A씨가 B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서적 학대 행위의 의미에 대해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